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고요. 저녁 11시입니다. 저는 놀다 들어왔고요. 오늘 장중에 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장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와이프랑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고 왔습니다. 캠프파이어도 하고. 한진칼. 제가 저번 영상에 희한하게 대한항공을 사고 싶다.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싶다. 대한항공을 좀 사드렸죠. 수익 실현했습니다. 물량은 다 털어냈고요. 한진칼이 벼락을 맞았어요. 현대산업개발이랑 똑같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아시아나항공은 항상 누가 인수해준다고 하면, 이 부실 기업을 누가 인수해준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르고요.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기업은 벼락을 맞습니다. 오늘 8.25%, 오늘 뭐 10% 넘게 떨어졌다가 이것도 좀 오른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님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많이 올랐나요?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됐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4,000원을 넘어섰네요. 아시아나항공은 8%를 오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대한항공 한진칼은 8%를 내렸습니다. 주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정말 주식이 어려워요. 날벼락을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요. 우리가 뭐 종목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뭐 많이 봐주시지도 않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좀 또 편안하기도 합니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좀 부담감도 크고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는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8%를 오르고, 우리 구독자 종목에 있었던 한진칼은 구독자 종목에 한진칼이 없었나요? 한진칼은 8%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됐어요. 300년. 이 종목은 많은 종목들을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종목들은 구독자 종목으로 주말에 제가 구독자 종목으로 다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보죠. 큰 그림을. 강한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상승장. 지금까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한 상승장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왔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1,000을 깨질 것 같다라고 곧버스를 사신 분들, 7,000원, 8,000원, 6,000원에 곧버스를 사신 분들은 이 좋은 장에,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샀어도 무조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좋은 장에 지금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죠. 그냥 빠져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50%, 60%, 70%의 지금 파란 아주 깡통 계좌를 들고 있습니다. 곧버스를 사신 분들은 그렇게 됐고, 1450에서 24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강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코로나에 3월 달서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7개월 동안에 7개월하고 한 보름 동안에 10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강한 상승장은요, 버블이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 버블이 있은 다음에는 시장 붕괴가 일어나는 게 우리 300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 주위 지인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각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레. 우리가 지금 이 물가 상승이 너무 안 돼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각국 정부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이자율은 아주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고요. 그러면서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다 아주 개박살이 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도 한국의 재무 적자,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의 부채가 뭐 천조라고 합시다. 천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아주 간단하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어찌 보면 기다리기도 하는 인플레이션. 뭐 내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샀는데 지금 사람들 많이 후회하죠. 내가 빚을 한 15억을 끌어서 한 2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면 부채율은 한 75%인데 이자율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고 사상 최저가인 이자율 뭐 15억 해봐야 물론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담해야 될 금액은 좀 많지만 어찌됐건 연 10% 이자보다는 연 1% 이자라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10분의 1입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가 이자를 내야 됐다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충분히 견딜만 하죠. 근데 이 아파트가 40억이 됐어요. 현실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4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채율은 75%에서 40%로 떨어지죠. 부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15억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이자율이 10% 갔다 그러면 망했겠죠. 망했을 겁니다.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을 못 잡아서 난리인데 아파트 가격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당장 은행 이자율을 10%로 올린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당장 잡힙니다. 강남 집값 당장 떨어집니다. 여태까지 주변으로 다 확산되었던 아파트 가격들은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 이자율이 10%로 늘어난다면 내가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내일 당장 10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죠. 내일 당장 은행 이자율을 10% 늘린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들 빼고 다 죽겠죠. 지금 빚이 좀 있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자율이 싸니까 그냥 이자로 먹고 지금 빚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작살 나겠죠. 그래서 이자율은 내일 당장 1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죠. 많이 뭐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뭐 초등학생이 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식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주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볼까 하고 관심이 있어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액으로라도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인데 왜 오를까? 지금 미국은 또 난리가 나서 진짜 완전 봉쇄가 되는 것도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주식은 왜 이렇게 오를까? 뭐 몇천 조씩 풀었죠. 뭐 헬리콥터머니라 그러잖아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돈 뿌리고 다닌다고.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렸고 그것을 우리는 조금 현명한 말로 좀 똑똑하게 보이는 말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뉴스들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제 돈이 오갈 데가 없죠. 부동산도 저렇게 규제를 해버리니 돈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있을 테고 돈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좀 열기가 띄어졌고요. 주식은 1450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니 직장인들도 신용대출, 저축은행에서 돈 빼고요. 캐피탈에서 돈 빼고요. 현금 서비스 받고요. 카드론 받고요. 모든 돈을 끌어다가 주식을 삽니다. 그 주식, 그런 유동성 장세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모든 이 한진칼 오늘 8% 떨어진 한진칼도 3월 달에는 32,000원이었습니다. 32,000원짜리가
지금 2배가 다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다 들어가서 다 보더라도 3월 달에 비해서 거의 다 2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웬만큼 해서는 뭐 한 2배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든지 뭐 이상한 거를 잡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3월 달에 3월 한 20일경 3월 말경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하나 잡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신 분은 2억이 되어 있을 테고요. 2억을 투자하신 분은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5억을 투자하신 분은 10억이 되어 있을 거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하신 분은 2,0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을 들어가 보면 2배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이죠. 버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뭐 인터넷 버블이라든지 IT 버블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버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이제 시장 붕괴를 기다립니다. 시장 붕괴가 되신다는 전문가님들도 있고 이번에는 시장 붕괴랑은 다르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다. 팡주식을 봐도 미국에 잘 나가는 기술주들을 봐도 예전처럼 IT 버블 때처럼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유동성 장세까지 와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위험해 디플레이션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나 지금 정부가 부채가 많잖아요. 각국 정부가 다 부채가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빚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짜장면 값이 지금 한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 이게 한 15,000원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최저시급 문제 많잖아요. 뭐 얘기도 많고 10,000원 왜 안 줘? 10,000원 왜 안 줘? 10,000원 바로 줘도 됩니다.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면 내년부터 당장 10,000원 줘도 돼요. 짜장면 값은 20,000원 하겠죠. 지금 5,000원 하는데 20,000원 하고 저 오이 한 3개 묶여져 있는 게 10,000원. 그다음에 삼겹살도 이제 가족 한 3인 가족이 먹으려면 한 30,000원. 식당에서 먹으려면 한 50,000원. 뭐 이런 겁니다. 담배값도 10,000원. 소주값도 5,000원. 뭐 이런 식 되는 거예요. 껌 한 통 사 먹으려면 3,000원. 라면 하나 사 먹으려면 5,000원. 뭐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빚이 아무리 많이 져도 뭐 저기 최저시급도 한 10,000원 되고요. 내가 받던 월급도 한 300에서 한 400 되고요. 뭐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막상 쓸 게 없어요. 부채는 아주 우습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순간 부채는 아주 우습게 됩니다. 이게 30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은 상승을 합니다. 이제 아주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자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강한 상승장의 주식시장은 버블을 맞이하고 이자율 상승과 맞물려 주식시장은 붕괴합니다. 이자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은 붕괴한다는 것은 몇백 년간에 우리가 지켜봐온 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정부의 그 무지막지한 부채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지금 부채가 1,000조라는 거는 워낙 1,000조 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장부상에 숫자로 적혀져 있잖아요. 1,000조 원. 1,000조 원. 그 1,000조 원은 짜장면 값이 5,000원일 때 1,000조 원이었지만 만약에 짜장면 값이 5만 원이 된다 그러면 10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10배가 된다 그러면 100조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0조에서 10분의 1로 부채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20억짜리 아파트에서 15억의 빚이 있어갖고 조금만 이자율이 오르든지 내 소득이 줄여들면 바로 경매가 나가야 됐지만
아파트가 40억이 되었고 빚이 10억이라 그러면 당장 내일 팔아도 내 몇십억 손에 건집니다. 근데 이 40억짜리 아파트가 또 60억이 됐다. 거기에 15억이면 견딜만 하죠. 빚이 우습게 되는 순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야 하고요. 이자율이 오르면 또 인플레이션은 잡힙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또 달라지지만 부채는 우스워진다. 한 번은 인플레이션이 짜장면 값이 50원 하다가 몇십 년 전에 50원 하다가 500원 하다가 5,000원을 했는데 짜장면 값이 안 오르기는 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뭐 이래서 오르면 손님이 또 끊기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짜장면 사장님들이 그 부담을 안고 열심히 뛰고 있죠. 짜장면 값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적이 있나요? 짜장면 값이 5,000원 한번 됐다가 다시 3,500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동네 짜장면집이. 햄버거가 아니 햄버거를 말하지 말고 과자값도 지금 무지하게 비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100원, 150원 이랬어요. 전부 다. 아이스크림도 50원, 100원. 지금 아이스크림 뭐 할인 50%는 맨날 달고 있는데 할인 50% 달고 있어도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편의점에서는 뭐 한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들. 뭐 이름 이상한 거 빙그레랑 혜태 이런 거 아니고 뭐 이상한 아이스크림들과는 한 2,500원, 뭐 3,500원 이렇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지금 정부의 부채가 많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에 지금 정부의 부채가 좀 많다고들 생각하시나요? 각국의 정부의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지금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버블이라고 좀 생각들 하시나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본인들이 생각들 하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지금 그러면 뭐죠? 강한 상승장, 버블, 시장 붕괴입니다. 인플레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이자율의 상승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곰곰이들 종목에 그냥 하루하루 뭐 종목에 들여다봐야 뭐 나옵니까? 종목 연구 차트 한번 들여다봐야 뭐 나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가 이자율이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 미친듯이 풀린 돈의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성경 전도서 11장 2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자산을 7등분 아니면 8등분을 하거라.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느니라. 현금 비중 저는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한 1,000만 원 정도 빼냈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릴 거고요. 주식 비중은 한 10%만, 현금 비중 90%로 배당을 위한 최소한의 주식만 남겨놓은 채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코비치가 말했죠. 분산 투자로. 주식에만 투자를 하느냐, 부동산도 가지고 있느냐, 이자율이 상승할 때를 대비하고 있느냐, 주식이 초토화될 때 오르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마코비치 교수님은 말하죠. 전혀 연관이 없는 거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주식시장에 반대되는 개념은 곧버스 하니까요. 곧버스. 주식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2000선을 뚫고 1900선을 뚫고 1800선을 뚫고 1700선을 뚫고 1600선을 뚫는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곧버스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좀 가지고 계시고 곧버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득 증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공황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고, 미국에도 뭐 대공황이 있었고요.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뭐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계를 보면, 당연히 저는 IMF 때 많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공황이나 이럴 때는 뭐 전부 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뭐 대공황 이럴 때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살률이 굉장히 적었답니다. 최저였대요, 최저.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 막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악재가 오면 자살률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야. 야, 그럼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야, 이거 저런 사람들도 사는데 내 정신 차려야겠구나.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자살률이 높은 때가 호경기 때가 높답니다. 경기가 좋고, 누구나 뭐 좀 괜찮게 살고, 누구나 걱정 없이 사는 이런 때 내가 좀 뒤처지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뭐 누구나 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뭐 지방대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뭐 취업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국가 탓하면 됩니다. 뭐 환경 탓하면 돼요. 나라 탓하면 됩니다. 누구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출산 고령화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핑계를 대고 과자 까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래.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호경기 때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취직을 해요. 근데 나는 취직을 못해. 내 친구 10명 중에 9명은 취직을 했는데 나 혼자 취직을 못하고 있고, 내 친구 10명 중에 9명은 결혼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못하고 있고, 내 친구 10명 중에 9명은 차를 끌고 놀러 다니는데 나 혼자 차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고. 이러면 우울해집니다.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 부르는 내가 다 안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호경기에 경기가 좋고 아주 좋을 때에 자살률은 급증을 한답니다. 이것도 좀 역발상적인 생각이죠. 좀 의외의 좀 생각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한 1억을 넘게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우리 한국의 지금 또 확진자 수는 거의 뭐 200명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요. 미국은 지금 이거 뭔지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고 이거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고, 확진자 수는 뭐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금 이 파티 한가운데에서 강한 상승장이 있은 뒤에 버블은 필연적이고, 그 버블이 있은 뒤에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있은 뒤에 이자율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물론 급격한 이자율 상승은 못할 거예요. 그 이자율이 오르는 그 순간 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는 이렇다 그러면 붕괴됩니다. 그때를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뭐 주식시장이 3천 가고 4천 간다 그러면 너 이 새끼야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런 얘기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이렇게 좋을 때 평화로울 때 전쟁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은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고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서 기어서 그들의 발밑을 기어가야 되고 그들의 발밑을 핥아야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시는 우리 몇 안 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욕심 없이 감사함만을 남기는 행복한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개미였습니다.